입니다. 예, 장관님, 네. 지방채 인수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죠? 네. 예, 사실은 지방정부 부채를 인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읽혀집니다. 그렇죠? 네. 예,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지방정부 채권은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. 예.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PPT 좀 띄워주세요. 24년도에 한 1조 1천억 정도 늘어났어요. 23년도 3조 1천억에서 20년도, 21년도는 어느 때인지 아시죠? 코로나 위기 때 매우 어려웠던 때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. 24년도 세수 결선, 23년도 세수 결선 때부터 이런 지방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에 23년도 다음 좀. 23년도 이게 지자체 융자 원금 회수인데요. 이게 지방채 이제 회수입니다. 그런데 22년도, 21년도 수납률 한번 보세요. 지방채 잘 갚았습니다. 그 전에 했던 것들. 그런데 23년도 세수 결선 나오면서 수납률이 갑자기 7.6% 떨어져요.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? 수납률이?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.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 지자체 예상 적자가 한 18조 6천억 정도 되고요. 전년 대비로는 25%좀 악화되고 재정 자립도는 1.5%포인트 감소할 것 같고요. 자주도도 3.2%포인트 감소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새 그 고양시하고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고 고양시하고 교육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보통 지금 고양시에는 91개 초등학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학교가 44개,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38개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설 환경 개선, 여기도 오늘 보고를 좀 했던데 시설 환경 개선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.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합니다. 일산 신도시도 30년이 넘어서 보통 현장에 가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아세요? 마룻바닥 교체, 마룻바닥 다 이제 다 올라와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운동장 환경 개선, 그 다음에 창문,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. 왜냐면 오래되니까요. 이런 것들 수요가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런데 3, 40개 하던 게 몇 개로 주는지 아세요? 현장에서? 지금 15개가 채 안 됩니다. 교육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돈이 없어서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. 이것도 5대5로 지방자치단체 고양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매칭 사업입니다. 그런데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. 수요가 173개 학교가 학교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사업들입니다. 그런데 15개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지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교육청하고. 그래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는 되게 어렵다. 그 다음에 이 지방채 발행도 물론 나중에 저 다 갚아야 될 돈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세수 결손에 따른 물론 이제 정산하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를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. 네? 그래서 지방채로 이제 메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재정 적자가 의외로 현장에서는 되게 심하다. 사업들이 어렵다라는 말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. 이거를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환율 문제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. 국세청 좀 비자금 문제 제가 다시 좀 드릴게요. 그때 청장님이 신림연구과 관련해서 서울조항이 2014년에 개정되었다. 그래서 자료를 보는 게 한계가 있었다. 근데 자금 출처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 있죠. 그리고 국세청 그때 자금 출처 조사할 때 받은 것들입니다. 그때 개인 명의 통장 만드는 거, 그 다음에
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근무하던 비서관들 차명 계좌로 받은 것들입니다. 국세청이. 그리고 부가제척 기간이 10년, 15년인데 2000년 이후에 생긴 특별 부가제척이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. 그런데 이 자금들이 노태우 자금으로부터 부부간 증여가 됐는지 비서관들로부터 이전한 비서관들로부터의 증여인지 그리고 이게 명의신탁 해지로 본다면 이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자금이 노태우 것인지 그 외 인물 것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. 2007년 8년에 조사할 때 이분 잘 안 봤어요. 저는 국세청에서 정말 엄밀하게 지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김옥숙 씨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강남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 국세청 조사했나요? 자금 출처 조사? 안 했잖아요. 했어요?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자금이 어떻게 떠도는지를 지금 국세청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2007년 8년에 증여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국세청의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특별 부가 제척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안 그러면 실기합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실기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동아시아 문화센터 147억 기부했는데 이게 노소형 출연금 5억도 있어요. 근데 이 자금이 그 전에 보험금 210억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비자금에서 나왔는지 출처 조사해야 돼요. 명확히 해야 됩니다. 이거 국세청이 놓치면 안 돼요. 이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 명확히 국세청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줘야 된다. 이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문제입니다. 국세청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. 그래서 한번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예, 의원님 국세청장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얘기했듯이 저희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는 어떤 이런 자금 원천이 부족한 재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좀 살펴보고 조사 가능한 사안이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세법과 현재 상황이 허용한 선에서는 저희는 과세할 사항이 있으면 과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. 예,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